연예인에 대한 인터넷 뉴스에 명예훼손적인 댓글을 달았다. 이건 상대방이 고소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거의 무조건 전과자가 되는 행위입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만 해도 한 해에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발생 건수가 1만 9천 건이 넘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은 거죠. 이렇게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받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는 아직도 악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잠재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악플들이죠. 여러분, 인터넷에 댓글을 다시기 전에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인터넷에 댓글을 단 행위로 그 단 몇 초의 행위로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도 있어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벌이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빨간 줄 쳐져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을 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사실을 말을 했든 거짓말을 말을 했든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의 정도는 어느 정도여야지 이건 죄다, 형벌을 받는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입장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터넷에 댓글을 달 때는 나의 댓글이 악플, 명예훼손적인 댓글이 되지 않는지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욕설이 섞여 있을 필요도 전혀 없어요. 법원은 상대방이 동성애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상대방이 일을 잘 못해서 팀장의 입이 돌아갔다, 이 정도 표현을 하면은 명예훼손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나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한 댓글이 충분히 명예훼손적인 댓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죄에서 중요한 거는 그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이 명예훼손적 행위가 특정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게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인터넷 아이디만을 언급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지 않아요. 인터넷 아이디만으로는 그 아이디의 주인이 누구인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인터넷 아이디만으로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커뮤니티가 하나 있는데 그 커뮤니티에 어떤 아이디 소유자가 자기 얼굴도 올렸고 자기의 본명도 공개를 했고 이런 상태라면 그 사람의 아이디를 언급하면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돼요. 그렇다면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관련 뉴스에 댓글을 다는 행위는 어떨까요? 이거는 100% 특정성이 인정이 되죠. 연예인이 누구인지, 그 뉴스에 등장하는 스포츠 선수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잖아요. 이런 뉴스에 달리는 댓글들, 이 악플들이 처벌을 받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이 당사자들이 고소를 안 했을 뿐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나라 연예인들, 모든 스포츠 선수들이 다 이런 악플들을 고소를 한다면 아마 경찰청은 업무가 마비될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잡혀 들어와서요. 그렇다면 남이 쓴 글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댓글은 이거는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행위도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그 글을 쓴 거는 제3자일지라도 결국 그 글을 복사 붙여넣기 한 행위를 한 것은 나 자신이잖아요. 때문에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아닐지라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욕죄는 형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사이버상에서 한다고 해도 형법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한번 살펴볼까요? 311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도 가벼운 형벌이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모욕은 어떤 경우에 성립을 할까요? 단순히 욕설 정도만 한 경우도 모욕죄가 성립을 해요. 그리고 욕설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이 정도 표현도 모욕죄가 성립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결론은
악플을 달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건전한 비판은 가능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 같다는 근거를 갖춘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사회에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단순 악플은 악플을 단 그 몇 초의 행위만으로도 전과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인에게 심한 상처를 주죠. 악플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악플 다는 행위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사이버 명예훼손죄 생각보다 쉽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악플 달지 맙시다.